say to these?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내면 세계 질서와 내적 성장, 왜 쫓겨다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결코 잘했다 라는 말을 해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전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잘했다 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의 전형이다. 인정과 칭찬이 결핍된 환경에서 관심에 굶주린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고 성공을 상징하는 부를 더 많이 쌓거나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부모와 같이 중요한 사람에게 마침내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야. 내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장 배경과 불안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어떤 지도자는 선한 일을 하여 대단히 자애로운 사람으로 비치거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활동으로 칭송받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과거에 중요한 단 한 사람으로부터 용납과 인정을 얻고 싶은 소원에 이끌린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끝내 얻지 못한다면 다른 데서라도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부와 권력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을 키워가게 된다. 그 결핍을 보상받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추구는 외부 세계에 국한된 것으로서 내면 세계는 텅 비고 결핍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에 진짜 고통이 있는 것이다. 쫓겨다니는 삶의 또 다른 원인은 어린 시절 체험한 심각한 상실감이나 수치감에 있다. 고통보다 깊은에서 폴 투르니에는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고아였음을 지적했다. 그들은 부모의 친밀한 사랑과 정서적 애착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군중의 포옹에서 보상적 경험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 그들의 권력을 향한 큰 욕망의 배후에는 단순히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내면 세계의 질서를 통해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고 외적 차원에서 그것을 추구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또한 극도의 수치감과 불안정한 정서 속에서 보냈던 성장 배경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찰스 블레어 목사가 쓴 완벽한 사람이라는 너무나 솔직한 책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대공황 시절 오클라호마에서 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잘 묘사했다. 그는 날마다 정부에서 무상 배급하는 우유를 지역 소방서에서 받아 집까지 날라야 했던 일을 고통스럽게 회상한다. 우유통을 들고 큰 길을 걸어갈 때면 또래 아이들이 비웃음을 견뎌야만 했다. 그때 당한 고통 때문에 그는 하찮은 존재라는 느낌을 자아내던 상징적인 우유통 따위를 들고 다녀야 하는 인생은 결코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블레어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들려준다. 하루는 방과 후 그가 아주 좋아했던 한 소녀와 같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녀석이 번쩍거리는 새 자전거를 타고 다가와서는 그 소녀에게 태워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자전거 위에 사뿐히 올라앉더니 블레어를 남겨두고 떠나가 버렸다. 그 순간의 모멸감 때문에 블레어는 언젠가는 번쩍거리는 자전거 못지않은 것을 갖고야 말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충성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고야 말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들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불타올랐다. 그 결심들은 모든 의욕의 근원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의욕은 그 자신의 표현대로 그를 배신하고 말았다. 후에 그는 가장 멋진 자동차를 타고 가장 아름답고 큰 교회를 인도하며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블레어가 오클라호마의 대공황 시절의 결심을 마침내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가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 이제 그의 삶을 살펴보자. 찰스 블레어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 뛰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욕구는 온갖 유의 그럴듯한 영적 동기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의 사역 또한 놀랄 만큼 성공했다 하더라도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 상처들은 그의 내면에서 무질서의 파편으로 남아서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것들은 그의 선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고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크나큰 파멸이었다. 실패, 곤혹감, 사회적 망신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을 덧붙여야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쫓겨다닌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생 초기에 수치심으로부터 도망쳤던 쫓겨다니던 사람 찰스 블레어가 이제는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 친구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의 책을 지금껏 내가 읽은 가장 감명 깊은 책 중 하나로 손꼽는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남녀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추천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쫓기는 것이 아예 생활 방식이 된 환경에서 자라났다. 부중독자라는 책에서 필립 슬레이터는 지금 생존하는 여러 억만장자들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그의 모든 경우에 이 억만장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물건을 모으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었다. 단순한 재미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이기고 모으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들의 부모가 그러했고 그들 역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더 부유하고 더 강해지려는 욕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질서 잡힌 내면 세계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외부 세계뿐이다. 그 영역에는 어떤 것에 대한 비교 평가가 가능하고 공적이 취하되고 실용성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쫓겨다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스스로 성찰해 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